원나잇까지 되겠나, 여자분 쪽에서 먼저 모텔을 좀 쉬었다 가자, 너 어제 나 강간한 거 아니냐, 과연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될까. 근데 다행히도 저희 의뢰인께서 그 전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무의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성공 사례 하나 들고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요즘에 성범죄 관련해서 제가 성공 사례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성범죄입니다. 강간죄와 관련된 무혐의 사례인데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제 20대 혈기왕성한 남성분이셨는데, 채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분하고 이제 채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취향이나 이런 거 공유하다가 언제 오늘 한번 만날까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대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성적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게 됩니다. 뭐 원나잇까지 되겠나, 이렇게 뭐 기대는 크게 안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술자리가 1차, 2차로 이어지고 마무리된 시점이 이제 심야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헤어질까 말까 하는 와중에 여자분 쪽에서 먼저 모텔을 좀 쉬었다 가자 라고 해서 모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를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남자분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먼저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날에 여자분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어제 뭐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다, 모텔 비용, 그 다음에 어제 뭐 식사 비용, 너랑 나랑 정산을 좀 하면 좋겠다. 의도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결제를 여자분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분은 괜히 엮이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여자가 갑자기 너 어제 나 강간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겁나서 여기서 뭐 내가 돈을 보내주거나 하게 되면은 더 크게 문제가 되겠다, 이 여자가 나한테 해코지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차단을 하시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고소를 하신 거예요. 죄명은 강간죄입니다. 술이 엄청 취했는데 강제로 모텔까지 끌고 올라갔고, 성희가 일어나는 와중에 폭행을 하고 뺨도 때리고 목도 조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그리고 잠이 든 사이에 떠났다 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사실은 두 사람 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과연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될까. 근데 다행히도 저희 의뢰인께서 그 전 과정을 녹음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혹시 모르니까 녹음하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처음 만날 때부터 퇴실할 때까지 전 과정들이 녹음이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 자료들을 제가 잘 정리를 해보니까 충분히 무혐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순으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텔 비용을 여자분께서 결제했네요. 술에 취해서 강제로 의뢰인께서 데리고 올라갈, 그건 중강간을 주장하시는 건데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다. 결제를 직접 할 정도였으면은 분명히 의식이 있었고 완전히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점, 자기가 능동적으로 객실까지 올라갔다는 상황, 그리고 CCTV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객실 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에서도 뺨을 때린다든지 목을 조른다든지 그 소리들이 다 녹음이 돼 있어야 될 텐데,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어졌던 부분,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전까지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비용 정산의 문제에서 비롯돼서 너 나 강간한 거 아니냐, 갑자기 돌변해서 말을 했다는 점, 일반적으로 비상식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제시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당연하게도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젊은 남녀가 만나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고소당할지 여부를 걱정할 만큼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한데, 실제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준비를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만남을 가진 이후에 헤어짐의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않으셨다면 그 전날 있었던 상황들을 혹시 모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장 도움이 되는 점은 만나기 전후로 카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내용을 잘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다, 아니면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뭐 녹음을 무조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약간 느낌이 쎄하거나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드시면 그런 증거를 확보하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상 촬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영상 촬영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촬영하지 마시고 녹음하시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녹음 자료는 확보해 두셔도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저는 2002년 그 월드컵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요. 2002년 그 월드컵 베이비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로 합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일방이 상대방을 강제로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범죄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만나서 좋은 감정으로 관계까지 이어졌는데 나중에 허위로 고소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 또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무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 남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원나잇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헤어질 때 만남이 아름다웠으면 헤어짐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매끄럽게 헤어짐을 하시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감정 교류가 있는 사랑이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